갑시다. 1문단, 동물과 식물, 세균 등과 같은 생명체는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DNA이다.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정보 정리를 좀 열심히 했어. 왜냐하면 나는 이쪽에 대한 배경 지식은 정말 거의 없거든.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 동물과 식물, 세균 등과 같은 생명체라고 적혀 있잖아. 일단 세균이 동물이랑 식물이랑 따로 구분돼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세균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거구나. 여튼 이거 셋 다 생명체에 해당하는데 얘네가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유전 물질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생명체, 동물이랑 식물이랑 세균 얘네 셋의 유전 물질은 DNA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앞부분의 내용 다시 정보 재정리하는 거야.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전 정보가 어디에 담겨 있냐 하면 DNA에 담겨 있다는 말이구나. 이거 포함된다는 표시 집합기호.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생명체가 가진 유전 정보가 전달되고 발현되는 일반적인 흐름을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중심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야. 생명체가 가진 유전 정보, 아까 DNA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었거든. 그 유전 정보가 지금부터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흐름, 순차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네. 우선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RNA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우선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가 첫 번째 단계인 거지.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있는데요. 그 유전 정보가 복사되어서 RNA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단계. 이후 RNA는 두 번째 단계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인 리보솜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때 DNA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를 mRNA라고 한다. 마찬가지 차근차근 들어가야 돼. 아까 복사돼서 만들어진 RNA가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중에 하나인 리보솜이라는 곳에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야. 근데 이때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를 mRNA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RNA 중에서요. 모든 RNA가 전부 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RNA 중에서 유전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가진 애가 따로 있나 봐. 그래서 RNA 중에 일부가 mRNA구나. 이렇게 잡았어. 리보솜은 아까 있었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이지. 리보솜은 mRNA로부터 전달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 체내의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하여 이게 세 번째 단계. 리보솜이 하는 역할.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아미노산을 결합한 다음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중 일부는 일반적인 생명체와 달리 DNA가 아닌 RNA를 유전물질로 가진 경우가 있다. 잠깐 끊어갈게요. 그럼 봐. 지금까지 우리가 넘버링한 1번에서 4번까지의 과정이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 하면 중심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잖아. 중심 원리라는 게 뭐였냐 하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어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였잖아. 그래서 읽기 시작했더니 RNA가 만들어져서 그중에 m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하는 게 2번까지의 과정이었어. 그 다음 3번, 4번 과정이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을 해서 특정한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두 글자로 바꾸면 뭐 하는 과정이어야 돼?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발현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 계속해서 앞에서 무슨 내용 읽을지 우리가 잡고 그거 의식하면서 읽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유전 정보가 발현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위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나 봐. 그런데부터 다른 내용이었지. 그런데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중 일부는 일반적인 생명체와 달리 DNA가 아닌 RNA를 유전물질로 가진 경우가 있다. 바이러스 중에 일부 바이러스의 경우는 RNA를 유전물질로 가진다 하는 차이점이 있대.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도 유전물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적혀있는 유전물질이 RNA잖아. RNA를 유전물질로 가진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유전 물질에 들어있는 정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발현 양상은 똑같다는 얘기구나. 그럼 1문단의 내용은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DNA가 있는데 그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DNA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DNA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RNA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RNA 중에서 mRNA라는 아이가 이 유전 정보를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에 전달을 하고 단백질을 형성하도록 발현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데 그에 비해서 바이러스 중에 일부는 DNA가 아니라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다. 근데 얘도 어쨌거나 RNA를 바탕으로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RNA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애초에 RNA가 있어서 그 RNA가 그대로 활용되는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겠네. 이 문단, 바이러스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차이점이네? 그러므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해야 한다. 일반적인 생명체와 차이점이다 하는 거 계속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읽으면서 생각해줘야 됐을 것 같은데 리보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해야 하는데? 왜? 생각해봤을까? 아직 생각 안 한 사람들은 여기서 끊고 먼저 생각하고 듣기. 리보솜이 없는 거랑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리보솜에 관련된 내용이 위에서 이미 언급됐었잖아. 리보솜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 리보솜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게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었거든. 근데 바이러스는 본인이 리보솜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자체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를 해야 한다는 거지.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는 리보솜이 있어서 이런저런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고 계속 읽으면 사람에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가 지질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도 지질 이중막이다. 읽으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부터 특정한 바이러스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하는 내용을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침투해야 한다 하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적혀 있기를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외부가 지질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대. 근데 사람의 세포도 지질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이 두 개씩 해가지고 총 4개가 있으니까 그만큼 침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고 그 다음 문장 읽었더니 그렇기 때문에 HIV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사람의 세포의 단백질의 결합이 일어날 때 바이러스의 막과 사람의 세포막이 융합되어 바이러스 안에 유전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인 거야. 오히려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둘 다 이중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합이 더 잘 돼서 더 쉽게 들어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너네가 당연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 문장 읽으면서 둘 다 지질 이중막으로 구성되었다라는 표현이 굳이 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은 가진 채로 글을 계속 읽었어야 돼.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것까지는 다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냥 당황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기. 여튼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안에 있는 물질이 우리 세포 안으로 성공적으로 침투를 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다른 방식으로 침투하는 다른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겠네? 구별해 놔야 되겠다.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읽은 거고 그 다음 새로 나오는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다른 방식으로 침투할 거야. 얘는 지질 이중막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네? 하지만 HIV 바이러스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지질 이중막이 없고 단백질 껍질만 가진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숙주의 세포가 특이적으로 결합한 후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듯 유전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바이러스 종류가 2개가 더 추가된 거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똑같이 지질 이중막은 있어도 더 복잡한 과정, 여튼 같은 과정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그리고 지질 이중막이 없이 단백질 껍질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다 하더라. 무슨 바이러스인지는 안 적혀 있지만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껍질이랑 숙주의 세포가 먼저 결합한 다음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듯이 유전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여튼 뭔가 다른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필요하면 돌아와서 그때그때 확인할 것. 이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 방식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하지만 모든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내용.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침투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모든 세포에 침투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그 침투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구별해줘야 돼. 이 문안의 내용이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사람의 세포에는 침투하지만 다른 동물의 세포에는 침투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기도 하고 사람의 세포 중 신경세포에는 침투하지만 혈액세포에는 침투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봤을 때 사람이랑 동물이랑 구별하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있는 세포 종류에 따라서 구별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주고 넘어가세요.
3문단,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한 후 유전자를 복제하여 증식하기 시작한다. 2문단까지는 침투한다 라는 말이었던 거고 3문단부터는 침투한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네. 침투한 후에는 유전자를 복제해서 증식하기 시작한다. RNA가 유전물질인 바이러스 중에는 RNA 그 자체가 mRNA가 되어 숙주세포의 리보솜을 이용하여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있고 RNA로부터 DNA를 만들고 이 DNA의 정보로 다시 mRNA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한다. RNA밖에 없었던 아이가 RNA로부터 DNA를 만들어서 그 뒤에 mRNA를 다시 형성하는 거, 이게 레트로바이러스인 거야.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는 일단 RNA나 DNA와 같은 유전물질을 많이 복제하면서 이를 감싸게 될 단백질 껍질 또한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절로 유전물질과 단백질 껍질이 조립되는데 이를 바이러스 단백질의 자기조립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증식한다. 이 문장 읽으면서 여기는 또 다른 내용이네 하고 끊어놔야 돼. 이 글이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있는 이유가 내용 자체가 너무 산발적인 내용을 줄줄이 나열해 놓은 데다가 한 문단에서도 이 내용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저 내용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서 쪼개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긴장한 채로 글을 읽어주셔야 했다. 이 앞에까지는 RNA로부터 어떤 식으로 mRNA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과정이 있었던 거야. RNA 자체가 mRNA가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RNA에서 DNA를 만든 다음에 DNA에서 다시 mRNA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근데 지금 쪼개놓은 이 이후의 내용은 그 유전물질이 복제되어서 증식할 때 어떤 식으로 복제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지. 당연히 우리의 대상인 RNA나 DNA 같은 유전물질 자체가 많이 복제될 건데 근데 얘네를 감싸야 되는 단백질 껍질도 필요해서 이것도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절로 유전물질과 단백질 껍질이 조립이 되는데 이를 바이러스 단백질의 자기조립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증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결국 한꺼번에 알맹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껍데기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서 얘네끼리 알아서 매칭되도록 랜덤하게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적혀있는 거야. 이와 같은 증식 방식은 유전물질 없이 단백질 껍질만 있거나 단백질 껍질 없이 유전물질만 있는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문제가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증식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 번에 와방와방 많이 만들어 놓고 알아서 매칭해라, 랜덤으로 연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매칭이 되지 않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여튼 많았죠? 라는 얘기가 된다. 4문단, 바이러스가 숙주의 몸에 침투해 증식하기 시작하면 숙주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읽게 될 거야. 숙주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우선 숙주의 세포에 있는 리보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리보솜을 바이러스의 증식에 이용한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겠지. 이로 인해 숙주의 세포는 점점 죽어가는데 그렇겠지. 리보솜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였으니까 리보솜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 리보솜이 포함되어 있는 세포가 죽게 된다. 근데 이런 현상을 세포 병변 효과라고 한다. 즉, 바이러스가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드는 것이다 까지 읽었을 때 첫 번째 파트의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다른 방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이미 유추할 수 있지. 세포 병변 효과는 세포를 바이러스가 직접 죽게 만드는 거고 이후에 나타나는 다른 방식들은 세포를 간접적으로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할 거야. 또한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들지는 않지만 다른 원인을 제공하여 숙주에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간염 바이러스이다. 그럼 간염 바이러스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죽도록 만드는 기제다. 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가 간세포를 죽게 만들지는 않지만 했던 말 계속 반복.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 안에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게 만든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가 그 세포를 죽이는 건 아닌데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얘를 공격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지만 간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다. 5문단, 대개 바이러스는 감염 후 단기간 내에 질병을 일으키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지. 그럼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읽었던 앞에 나왔던 세포 병변 효과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감염 후에 단기간 내에 질병을 일으키는 케이스겠거니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Anyway,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대표적인 것이 자궁경부암이나 두경부암을 일으키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이다. 세 번째 바이러스 종류 되는 거죠. 인체에는 P53이나 RB와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어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거나 적절하게 세포를 죽게 만들어 암을 억제한다.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종양 억제 유전자는 착한 아이네. P53이나 RB는 착한 아이들이야.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걸 막거나 적절하게 세포를 죽게 만든다.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지. 세포가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는 걸 방지해서 암을 억제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숨은 전제, 숨은 메커니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럼 암이란 건 언제 발생하는 거구나. 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증식해서 적절하게 세포가 죽지 않고 너무 많이 누적되면 암이 발생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 하지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있는 특정 단백질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여 세포가 적절하게 제거되거나 과도한 증식이 제어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암이 유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세포가 쌓이는 걸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세포가 과하게 쌓여서 암이 유발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돼.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체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마찬가지. 이 앞에서 끊어놔야 되겠지. 오문단도 내용이 두 가지인 거야. 지금까지는 바이러스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질병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고, 그러한 질병이 없더라도 인체에는 어쨌거나 바이러스가 많이 존재한다 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러므로 사람은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글이 굉장히 복잡한 이유는 바이러스가 어떤 과정으로 세포에 침투해서 어떤 과정으로 증식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질병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그 순차적인 과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쪼개쪼개 가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 글을 읽으면서 훈련할 수 있는 건 각각의 내용을 전부 기억하겠다를 훈련하는 게 아니고 각 문단이 어느 부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거 열심히 구분하면서 읽었는지 계속 점검해주면 돼. 문제 풀러 내려갑시다. 14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바이러스는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세균에도 기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생명체에 기생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동물이랑 식물이랑 세균도 생명체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말. 2번, 숙주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세포 병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맞는 말이죠? 세포 병변 효과는 질병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세포 병변 효과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는 거지. 맞는 말이다. 3번, 바이러스 중에는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의 예시로 뭐가 나왔었냐 하면 오문단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 얘기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유전자의 작용을 방해해서 세포가 과하게 쌓이도록 해서 암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가 존재했다. 4번, 레트로바이러스가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것은 중심 원리의 흐름과 일치한다. 중심 원리는 일반적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었고 이 흐름에 의하면 DNA로부터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였으니까 레트로바이러스의 과정은 중심 원리의 흐름과 정반대 방향이다 하는 거 잡아주셔야 돼. 4번이 틀린 말. 5번, 지질 이중막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 문단에 언급돼 있었지? 이 바이러스는 HIV 바이러스보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더 복잡하다라고 정확하게 이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었다. 똑같이 지질 이중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적혀 있었어. 15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명체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다. 맞는 말, 일반적으로는 DNA가 복제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를 생명체 내에서 복제한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3문단에서 관련된 근거 찾아주시면 되고 2번, 생명체는 기억이나 니은에 담긴 정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정보? 유전 정보를 가리키지? 이 유전 정보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당연히 맞는 말. 3번, 니은 중에는 기억이 가진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뭐였냐 하면 mRNA였다. 4번, 모든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기억이 없으며 니은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선지 자체가 모든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조금 의식해서 의심해 주셔야 되죠.
지문 돌아가서 확인해보면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바이러스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 선지가 틀린 거. 5번, 기억을 통해 니은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었지? 니은을 통해 기억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게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16번 문제.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되고 주관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네. 독서 활동, 글을 읽는 중에 궁금한 걸 질문하고 답을 찾자. 질문 1. 바이러스가 증식을 위해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열심히 지문 읽으면서 머리 굴렸던 거 기억나? 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야 했냐 하면 바이러스 자체 내부에 뭐가 없기 때문에. 리보솜이 없기 때문이었지? 자체 리보솜이 없으면 뭐를 못하니까? 아미노산 결합을 못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단백질 형성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해서 거기 있는 리보솜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맥락이었던 거고, 그 다음 질문이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 침투하면 왜 숙주의 세포가 죽어가는가? 숙주의 세포가 어떤 식으로 죽게 되는지 3가지 종류가 언급되어 있었다 하는 거 기억나실까? 정확한 단어까지는 당연히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3가지 기제가 있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접 죽이는 거였지. 세포 병변 효과라고 적혀 있었고, 이거는 리보솜이 본인이 해야 할 원래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 이거 말고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자체 내의 면역 체계가 해당 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였어. 그리고 마지막,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질병, 암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게 인간 유도종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장기에 거쳐서 숙주의 세포가 죽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감안해서 밑에 있는 선지 확인하러 가면 일단 A가 리보솜이 없어서 아미노산 결합이 안 돼서 단백질 형성을 못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거든.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2번 선지 바이러스는 증식에 필요한 리보솜이 없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고, 4번 선지 바이러스는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원래 리보솜이 하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 2번 아니면 4번이 최소한 정답 후보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대로 B 파트 확인해보면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파괴하여 숙주의 세포가 바이러스로 변하기 때문이다. 되게 이상한 말이다 하는 거 바로 잡아주시면 되지. 그래서 정답이 4번. 숙주의 세포 안에 있는 리보솜이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을 바이러스가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포 병변 효과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17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되고, 보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체의 면역체계가 작동하게 되는데 우리 그래서 면역체계에 관련된 내용 딱 한 번 나왔잖아. 면역세포인 T세포가 공격하게 만들어서 간염을 유발하는 간염 바이러스 내용이 있었어. Anyway, 인체에 있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나 대식세포에 신호를 전달하여 바이러스 감염 부위에 면역세포가 모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은 착한 친구고요. 그 아이의 명령을 받는 면역세포인 T세포랑 대식세포도 전부 다 착한 아이지? 사이토카인이 T세포나 대식세포에 신호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때의 T세포가 지문에서 나왔던 간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아이였지. 또한 사이토카인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계속 자극하면서 더 많은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분비하도록 만든다.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말.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일부는 이런 면역 반응이 통제를 벗어나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과다 생성되어 너무 많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 뭔가 부정적인 맥락인 거네. 이런 바이러스, 특정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역세포에 의해 인체에 필요 이상의 많은 염증이 생기면서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치게 되고 고열,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일어나 인체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이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한다. 특정 바이러스가 이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대로 선지 내려가면 1번,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여 증식하는 것을 인체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겠군. 사이토카인 폭풍이 인체가 감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감지를 했을 때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지. 2번, 바이러스의 유전물질과 사이토카인 단백질은 인체의 면역세포에게 신호를 직접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사이토카인 단백질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면역세포에게 신호를 직접 전달한다라는 말이 나온 적은 없으니까 2번 틀린 거. 3번, 바이러스는 인체의 세포를 죽게 만들 수 없지만 부터가 이미 틀렸죠.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세포 병변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 4번, 침투한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지질 이중막을 가지지 않아야 사이토카인 폭풍이 나타날 수 있군. 일단 보기 지문에 지질 이중막과 관련된 언급이 아예 없기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지질 이중막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질 이중막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4번 선지 확실히 틀렸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 간염이 걸리는 것과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인체가 속상되는 것은 모두 인체의 면역 반응으로 인한 것이겠군. 사이토카인 폭풍 자체가 면역 반응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였고,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 간염에 걸리는 거 마찬가지 T세포가 하는 역할이었으니까 5번 선지가 맞는 말이다 하는 거 쉽게 잡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끝. 고생했다.